지금 뭐 이제 국회에서는 어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네. 연설이 있었고 오늘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고 각 상임위도 일정이 시작돼서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재위도 열리는 것 같아요. 네. 대기업 특혜 지원법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대기업 특혜 지원법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? 어떤 내용을 논의한다는 건가요? 정말 황당한 법안을 황당한 법안이 있어요? 황당한 법안을 이제 네. 오늘 그 기재위 재정소위원회에서 이제 한다는 얘기를 예,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모 의원실에서 그래요?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 한번 봐주세요. 그래가지고 그래요? 아 그런 게 있군요.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떤 법안이에요? 정말 이게? 웃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상대로 네. 통합 투자 세액 공제라는 그 법안 이런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예전에 제가 저희 찐경제 플러스에 그 김태년 의원 한번 모시고 인터뷰를 했을 때 네. 김태년 의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이미 작년 연말에 한번 얘기가 됐었던 내용이긴 한데 그게 이제 그 작년 연말에 예산안 그 통과할 때 여야 간에 가장 힘겨루게 했던 게 그 법인세 감면이었잖아요. 네. 최고 세율 3% 포인트 이나 무조건 깎아야 된다. 근데 그게 사실상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는 것이 전체 그 법인세 내는 기업의 0.0001% 99개밖에 안 되는 90만 개, 100만 개 기업 중에 네. 90개 그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3% 포인트의 그 법인세 깎아라 뭐 대통령실부터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민주당은 안 된다 하다가 나중에 1% 포인트로 이제 조정이 그랬죠. 돼가지고 통과됐잖아요. 네. 1% 포인트 인하로 합의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 과정에 이제 여당 쪽에서 또 하나 뭐 내놓은 게 뭐였냐면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, 과거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라 가지고 일몰제로 해가지고 네.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줘요.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? 우리가 연말 정산 때도 우리 세액 공제 해주잖아요. 그렇죠. 그다음 소득 공제 해주고 세액 공제 해주고. 네. 그러니까 내가 쓴 비용에 대해서 세금 일정 부분 세율을 곱해가지고 그걸 인정해서 이제 나중에 그 세금 할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거 똑같아요. 기업한테도 기업이 돈을 우리가 이번에 어떤 그 설비를 투자했어. 어떤 설비 투자한테 돈을 100원을 들였어. 그러니까 이 설비 투자한 금액 100원에 대해서 좀 세금 혜택을 해줘.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세무당국에서 네가 100원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. 몇 퍼센트 비율로 돈을 환산해서 깎아줄게. 세금을 깎아줄게. 이게 네. 이제 그 옛날에 그 임시투자 세액 공제였고 그걸 매년 일몰제로 매년 연말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연장을 해왔어요. 네. 근데 이번에 2021년에 그 뭘 만들었냐면 통합으로 해가지고 그 과거에 있는 걸 통합해가지고 통합투자세액 공제라는 걸 만들었어요. 네. 그 202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여당에서는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갖다가 25%로 늘리자 공제율을 높이자. 네. 그럼 그만큼 이제 그 기업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자. 그렇죠. 근데 이제 민주당이 봤을 때는 야 25% 너무 높잖아. 이건 너무 많다. 말이 안 된다.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이 투자세액 공제 받는 기업들을 뻔한데 대기업들밖에 받지 않는데 네. 그래서 이제 저번에 김태년 의원도 살짝 얘기하는 게 25%를 얘기하니까 계속 그래도 뭐 내부적으로 한 10%에서 12%이 정도는 감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민주당에서. 네. 근데 갑자기 기재부가 무슨 소리냐 너무 많다. 그래서 8% 안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. 기재부가요? 네, 기재부가.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했냐면 그래서 기재부가 왜 그랬죠? 기재부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법인세도 깎아줬고 그다음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그 지원하고 있다 세금 혜택을 세제를. 그래서 25%는 너무 많고 그래서 기재부가 8% 안을 들고 가지고 민주당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8%로 가자 그래가지고 8%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. 연말에 그래가지고 24일 날 그 통과되자마자 막 경제지랑 그때 경총이랑 정경련에서 네. 기업들 투자를 투자 의지를 꺾는 등 뭐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등 막 반발이 심했습니다. 그때 추경호 장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충분하다. 그리고 기재부도 막 보도자료 내고 이미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8%만 해도 공제율 괜찮다라고 막 반박을 했어요 기재부가. 네. 그런데 12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국가전략산업 무슨 회의를 해요. 그 자리에서 그 재계하고 그쪽 그 경제지 입장 딱 보더니 아니 우리나라 너무 그 향후 국가전략 사업에 세제 지원이 좀 부족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를 딱 합니다. 그래요. 그래가지고 1월 3일 날 갑자기 기재부가 법안을 다시 냅니다.
몇 퍼센트를? 8%에서 15%로. 아, 2배 늘렸네요. 네, 15% 올리는 네. 반도체 산업 아하.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를 해요. 네. 1월 3일 날. 그리고 1월 19일 날 법안을 1월 제출을 하고 이제 2월 때 임시국회 때 지금 열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.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마디. 이미 여야 그다음에 정부까지 합의한 내용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갑자기 기재부가 태세전을 딱 한 거야.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말 중요한 경제 정책이 네. 그런 법안 자체가 얼마나 우습게 희화화되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바뀌고 8%였던 공제율을 갖다가 갑자기 15%로 올려버리고 그렇네요. 그러면 이거를 혜택 받는 기업은 딱 2개밖에 없어요. 네. 거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. 결국에는 국가전력산업 세제 지원이라고 하는 게 네. 이번에 기재부에 내는 게 반도체 특혜 지원법이라고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거든요. 그래서 그 정혜영 의원실인가요? 아니요 장혜영 의원실이죠. 네, 장혜영 의원실에서 그걸 한번 그 지난번에 법인세도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냈었는데 저도 다시 한번 그걸 또 뒤져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삼성전자가 이제 회계 이렇게 그 회계를 바탕으로 네. 그 세율을 적용해 보니까 얼마 혜택을 받냐면 정부가 기재부가 원래 8% 공제율을 냈다고 했잖아요.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원래 한 1조 7천억 네. 그리고 하이닉스는 한 4천억 세금 감면을 받는데요. 그런데 이번에 15%를 올리잖아요. 그럼 삼성전자는 3조 2천억의 세금을 깎아요.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천억을 깎아요. 아, 많이 깎아주네요. 그렇죠. 이걸로. 삼성전자가 2021년에 낸 법인세가 7조 7천억인데 네. 만약에 이번에 법인 그 세액공제 15% 올려주잖아요. 그러면 3조 2천억을 깎아줘요. 그러면 거의 법인세 한 절반 가까운 돈을 깎아줘요. 그냥 다시. 그럼 이게 이제 기재위에 올라가 있는 소위에 갔다고 했는데 오늘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? 지금 저 기재부에서 무조건 만들어 해달라 하는 것이고 기재부에서 지금 국힘에서 입장에서는 원래 25%에서 네. 갑자기 8%확 줄었으니까 15%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죠.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네. 아니 갑자기 8% 해놓고 왜 갑자기 15%를 올려야 되냐 말이 안 되죠 사실. 근데 아마 글쎄요 분명히 뭐 또 타협 내지는 뭐 조정을 하겠죠. 네. 근데 15% 그대로 들고 통과시켜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참 우리가 지금 글쎄요 경제 어려운 상황인데 뭐 기업들의 수출이나 기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들 뭐 대책은 할 수는 있겠지만 네. 정부에서 원래는 이게 너무 과하다 해서 8% 얘기했던 것을 네.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2배 가까이 늘려준다. 그러니까요. 좀 글쎄요. 아니 그 세금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가 기업들한테 그만큼 투자를 늘리고 네. 투자를 늘리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또 이익도 내고 고용도 늘리고 그래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 목적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2021년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. 네. 이게 지금 시행되고 지금 2년째 아직 그 시행에 대한 효과도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. 네. 검증이 안 됐는데 8% 공제 법안을 그냥 없애버리고 곧바로 15%로 확 내민다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반도체 산업이라는 어떤 뭐 미래 먹거리라는 이 장치 산업이 원래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네.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 동안에 뭐 삼성전자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129조예요. 아유, 맞네요.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전 세계 그 시장을 상대로 어쩔 수 없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. 계속 투자하게끔 정부가 물론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네. 지원도 어느 정도죠.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도 플러스 알파로 계속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뭐 반도체 산업이기도 하고. 네. 그러면 굳이 8%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지원해주겠다 하면 다른 기업도 해주면 되잖아요. 다른 지금 반도체 산업 말고도 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? 지금 여러 가지 뭐 로봇부터 해가지고 뭐 네. 지금 뭐 소재 부품 중소기업들, 그다음에 뭐 대통령 뭐 반도체학과 뭐 없다고 막 그러지만 네. 지금 반도체학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과학, 물리학과, 화학과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대학들이. 네. 아니 그러면 그런 기초과학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야지. 무슨 지금 당장 이미 놔둬도 투자할 그런 기업들에 그 혜택을 준다고 해서 네. 아직 그 검증도 안 되고
하, 그러니까 대기업 감세, 부자 감세란 계속 그런 이유가 나오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죠. 네. 자,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아직 잘 안 알려진 그런 네, 내용이네요. 맞아요.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좀 2월 국회에서 지켜보도록 하고 맞아요.